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350억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썸은 긴급공지를 통해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 기아자동차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수소 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수소 전기차 특허와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데 합의하고 수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협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이후 13년 만으로 무디스는 삼성전자가 향후 최소 2, 3년간의 다수의 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가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규모 결정 시 올해 16.4% 인상한 효과를 평가한 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건설 및 제조업과 도소매 분야 등에서는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으로 이어간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6개월 만에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간밤 미국 증시 쪽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입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3% 강한 반등이 이어갔는데, 자, 이 반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말 그대로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반등. 그래서, 하락 추세는 여전한데, 단기적으로 제가 과매도가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등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반등할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시황과 관련돼서 그리고 자산 관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들이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를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반등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 안에서 매매하실 때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참 중요하니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팁도 얹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요일 저녁으로 정은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1% 혹은 3%에 대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남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대세 하락은 확실, 이제는 반등 고점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합니다.
일단 대세 하락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부터 하락세 계속해서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는 반등에 대한 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 하락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확실하다고 보고 계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장의 반등이 이 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한번 다시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대세 하락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 유지부동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성태촌놈이 분석한 다음에 예측한 거를 계속 보셨을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성 해설하면 아니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현재형 상태에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실력이 없어도 초보자도 그럭저럭 수익이 나요. 근데 장이 한번 빠지게 되면 약간 벌었던 거 다 반납하고요. 벌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손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들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돈 벌기가 쉽나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해내야 된다고요. 저는 그럼 주식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저 개인 투자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8년 동안 실전 매매는 몇백만 원 안 했어요. 8년 동안 계속 시장만 관찰했어요. 어쩌면 그 기간이 저의 이 투자 인생에서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장을 계속 캐치하고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석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23살 때 그때 처음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 버는 게 어렵나 쉽나? 당연히 어렵죠. 근데 투자는 그러면 어렵나 쉽나?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빨라야 30대 한 중반, 늦으면 60대 중반의 초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돈도 벌어야 될 나이,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될 그럴 이제 연세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심이 생기고 조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택촌놈한테 주식 투자를 배우면 아주 기초부터 아주 원론적인 것까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뭐 7월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강의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세 하락은 확실. 이제는 반등 고점이 중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죠. 차트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2일에 대세 하락 선언했고요.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고 얘기했고요. 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다 예측한 내용입니다. 지나고 나서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대세 하락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그 어디까지 반등을 하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2400선을 돌파할까 말까 이걸 좀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분석 플러스 예측이죠. 오늘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 제가 볼 때는 내일 장중의 모습을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그 모습을 보면 2400을 어쨌든 반등 고점 라인으로 넘어갈지 말지. 그래서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금요일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세 가지 부정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대세 하락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측면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
미니멈하고 한국하고 현재 똑같잖아요. 네, 맥시멈보단 낮아요. 힘이 역전됐어요. 그리고 올해 앞으로도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한국이 세상 없어도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의 최저치하고 갖고 최고치보다는 더 낮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2번 정도 더 하면 대략 한 0.50%포인트 올라가거든요. 한국은 이거는 확실해요. 100%라고 볼 수 없지만 99% 확실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감소하죠. 왜? 시장이 그나마 좋을 때는 금리 인상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시장은 내려가요. 금리는 올라가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빠져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빠져나가죠. 유동성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외자가 점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데 굳이 한국 금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달러에 투자하지 누가 한국 돈에 투자하겠습니까? 꼭 미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3자라고 보세요. 금리가 거의 똑같다. 그럼 여러분 미국 달러를 갖고 계시겠어요? 한국 돈을 갖고 계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보면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감소하고 외자도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심리. 자,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 상태입니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웃기지 말라 그래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그 노름에 지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오히려 2005년보다 더 못해요. 2005년에는 넘기적으로 서명까지 했었어요.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컨트리 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치 측면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재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 시간 문제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 중국이 북미 회담에 있어서 협조를 해주면 좀 늦게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요. 무역 전쟁이요. 협조를 안 하면 일찍 하는 건데 협조를 안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나름대로 그 일을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중 무역 전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전이었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적으로는 신뢰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역전쟁을 왜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명분이 보이겠죠. 근데 이면적인 실리는 뭘까요? 트럼프의 자기 지지율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쉽게 안 끝낸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국의 관료들. 그러면 한번 잘 얘기해갖고 한 번에 딱 이렇게 결정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왜 안 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쪼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본인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경제인데 이면은 뭐냐? 지지율이에요. 정치적인 측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트럼프 같아도 그래요. 그러면 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또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또 공격하고, 또 중국이 또 발끈하면 또 한 번 치고받고, 그러면서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에서 딱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수출에 악재가 되죠. 왜? 그럼 중국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한테는 안 그럴까요? 미국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또 하나,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은 그걸 완성한 다음에 미국에 팔아먹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에 대한 그 중국의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고로 한국 수출이 악재를 맞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현재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언제 저는 판단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작년 연말에 이미 계산했어요. 연말에. 그리고 1월에 고점 찍고 나서 딱 끝나자마자 2월 1일 날 대세 하락 딱 선언한 거예요. 왜? 이런 모든 메커니즘들을 같이 본 겁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서울경제TV, 평택촌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에서 2년,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보세요. 저를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일개 주식쟁이가 아니에요. 자, 주식 얘기해 줬죠. 금 얘기해 줬죠. 금도 바닥권에서 좀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원달러 올해 봄에 내내 제가 무조건 매입하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기다 저는 국내 정치, 국외 정치까지 전부 다 분석하고 예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TV에서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특이하긴 해요, 제가. 근데 오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경제TV 통해서 저에게 만약에 도움을 받으시면 최소한 터무니없이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를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이제 그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토요일날 광주 강연회 때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시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각 국가별로도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워낙 대외적인 이슈가 또 우리 시장에도 맞물려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평택촌놈 대표님만의 시황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때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난 부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광주로 대표님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6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접수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객센터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강연에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강연의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있어서는 뭐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 그리고 코스닥은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 쪽에 수급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광주 강연에는 제가 그것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강연회 4월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광주 강연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 주식 정보 오래 안 합니다. 그래서 광주 강연회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죠? 단기 과매도 위에 자율적 반등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냥 자율적 반등이에요. 왜? 주식시장에는 절대 가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절대 가격. 무슨 얘기냐? 단기든 중장기든 심하게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심하게 떨어지면 올라가요. 그 절대 가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 6월에 코스피가 280포인트가 깨졌어요. 277포인트가 최저가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항상 해드리잖아요. 자, 97년 11월에 IMF한테 외자를 지원받았어요. 자, 그럼 98년 6월이면 불과 7개월 후거든요. 한국이 IMF 체제에서 탈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어요. 근데도 바닥 찍고 올라갔잖아요. 왜? 너무 빠지니까. 똑같아요. 이번에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도 단계에 너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고점과 저점 라인이 한 14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불과, 날짜로 본다 그러면 한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유사한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 대형주 지수가 무려 4% 이상 상승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형주가 4%, 엄청난 거죠. 왜? 지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해 줬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상승했냐? 그만큼 코스닥 대형주가 단기 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반등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추가로 차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여기에요. 네, 이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어제까지죠. 14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유반등 나온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참 묘하죠. 빠지기 시작한 날이 언제부터였죠? 선거 다음 날이었던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죠. 물론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그랬어요. 이날은 제가, 이건 아닌데를 한 10번 이상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요. 저도 몇 번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양봉 나왔던 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딱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투자자 여러분, 오늘 꼭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날 기회라는 시그널이죠. 그러더니 급락을 해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단기 반등이 2,400을 넘느냐 마느냐. 근데 이것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못 넘을 수도 있고요. 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못 넘으면 그걸로 제가 못 넘는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넘어서 또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것도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끝났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서 단기 과매도된 이후에 좀 자율적인 반등을 이어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과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대형주 지수가 4% 이상 상승한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분석은요. 단기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말 그대로 정말 반등을 이어갔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추세라든지 확인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의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까지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매일 유업이 올라왔습니다. 성수기 수익 개선 기대감에 초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6%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철강주가 올라왔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기대감에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매일 유업이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 유업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93,50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최근 시장에 맞물려서 하락한 이후 지금 이틀 연속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6.50% 상승한 86,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매일 유업 같은 경우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8만 원대 지지된 이후에 오늘장의 종가까지도 오늘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가 됐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조금 더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유업은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매일 유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유업은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 한번 들어가 보면 딱딱 맞아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매일 유업이 이제 그 분할돼서 나온 거고요. 이제 그 원래 매일 유업 홀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매일 유업 홀딩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또 오늘 또 제가 또 강의하겠네요. 최고가가 이제 34,000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5,000원인데, 한때, 2009년 막 이럴 때 보면은, 2,200원대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2,400원대, 한 2,500원 아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25,000원이니까 10배가 간 거죠. 그게 몇 년 걸린 겁니까? 10배 가는데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매일 유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다가, 야, 이거는 지수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빠졌네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올해 분명히 더 빠져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기억해 두셨다가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시장의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오래 했었어요. 사회인 야구에서 투수를 했었어요. 제가 왼손잡이 투수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팀이 바로 매일유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외부인 한 10% 빼고 나머지는 다 그 매일유업 직원들인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편안해요, 사람들이. 표정이. 그래서 저는 그때도 느꼈습니다. 아, 이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왜냐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느꼈던 적도 있고, 실제로 기업 가치도 괜찮아요. 지금도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력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중장기 선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소형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메일기업 중소형 우량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는요, 철강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셨는데요. 자, 일단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좀 방문하게 되고 또 월드컵 참가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부국 철강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하면서 3,950원 마무리가 됐고요. 경남 스틸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2,930원. 사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22.83%가 오른 8,07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철강주들 강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많이 상한가를 기록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어떤 영향력으로 보실까요? 네, 결국은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하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한국 가스관 연결하겠다 이건데, 제가 종목 상담 때문에 사실은 앞부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아니에요. 설명할 게 많으면 해야겠어요. 제 성격도 그렇고 그게 시청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기 테마라고 보면 돼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 테마주라고 있었어요. 사스. 중국에서 사스가 그 전염병으로 돌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스 치료약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스 테마주가 가더라고요. 그게 테마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하고요.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돼요. 다만 그래서 주식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무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그 홀딩을 좀 더 했다가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들은 확실하게 조정 받으면 한 번씩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스관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가스관이 연결되려고 그러면 어딜 통과해야 됩니까? 북한을 통과해야 되죠. 물론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통일과 관계없이, 남북 통일과 관계없이 우리는 추진할 거다. 그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이 절대로 그거 허용 안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아니래도 지금 UN 제재,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역을 통과하면 북한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러시아하고 한국의 가스관은 뭐냐고요? 러시아는 천연 자원을 팔아먹겠다 이거고, 그래서 한국에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값싸게 천연가스를 구입하겠다 돈 주고 이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통행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제재가 안 풀렸는데. 북한한테 요만큼이라도 이익 되는 거 하지 말라고 중국한테도 압력 넣는 마당에 과연 북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철도 관련주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까지 시베리아까지 연결한다는데 그것도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테마주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가 있고 없는 테마주가 있는데 대부분의 북한 테마주들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테마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등락이 나오니까 무시하지는 말고 단타나 단기 매매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었던 철강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좀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철강주들 대비하실 의견에 대해서는요. 일단 단기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보유자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업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PNT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반등하는데요. 10% 넘게 올라오면서 42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엔 종가가 38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오늘장의 상승으로 40만 원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관심 종목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상승, 이 또한 반등으로만 봐야 될까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자는 관망입니다. 오늘 뉴스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지수가 반등 나니까 올라갔는데, 어차피 여전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상패까지는 아니래도, 나름대로, 당분간 좀 시련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디 주식선물로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주식선물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 이 종목 현재 주식선물이 없어요. 근데 도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면 분명히 수익 납니다. 차트 잠깐 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식선물만 있다면 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이 들어갔으면 진짜 수백 % 수익 났죠. 네. 현재까지도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의 어떤 분석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반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 관망해보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하게 또 파생시장에서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PNT가 올라왔는데요. 자, PNT는 오늘장의 종가 흐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는요, 오늘장 5% 넘게 올라오면서 17,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고점인 19,000원대에서 밀린 이후에 오늘 지수 안에서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는 지금 8거래일 연속일까요?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장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입니다. ESS 관련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ESS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대충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그 홀딩했다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동종 테마주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 이쪽을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하고 관련된 테마주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보유자는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일단 같은 PNT와 관련된 동종 업계에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좀 관심 갖고 매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팽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은 저희 쪽에 문자 문의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확인합니다. 끝자리 175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콜마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82,800원에 비중 40% 전망 궁금하십니다. 자, 일단 오늘 한국콜마의 종가는요. 연일 빠지는 가격대네요. 4일 연속 빠지면서 오늘은 강보한 마감이고요. 72,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을 보면 일단 82,000원대에서 쭉 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그 가격대여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추격 매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고점 매수는 맞아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적정주가 24,000원짜리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걸리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뭐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고점 매수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위아래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225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이스택을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제이스택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3.48% 상승하면서 1,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긴 추세를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2만 원대 초반인데 오늘 1,100원이거든요.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무관한데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실적으로 보유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너무 늦은 손절 시점이다. 왜? 11,500원이 마이너스 50%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 이미 마이너스 50이 넘었죠. 거의 마이너스 55%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은 좀 혼나야 됩니다. 차트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왜? 떨어졌지만 눌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 누가 봐도 추격 매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추격 매수. 그리고 이분은 왜 혼나야 되냐면요. 제 경험상 이분 아마 저한테만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신청했을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어차피 던지지도 않을 거. 어차피 뭐라고 해도 홀딩할 거. 그냥 전문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제발 반등할 수도 있다. 이 말 좀 해달라. 이거 기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거예요. 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2001년도부터 주식 상담 프로그램 출연했다고요. 저보다 더 긴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고요. 전파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왜 시간을 뺏으세요? 어차피 이거 홀딩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50% 이상 된 종목 많이 듣는 거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홀딩할 거 전문가가 좀 좋은 말 해주길 기대하고 한 거잖아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제이스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좀 반토막이 나면서 손절 라인을 지나치신 부분으로 손실이 더욱더 좀 커진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제이스택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유 지속이 예상이 된 상황이고 좀 너무 늦은 손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좀 반등에 대한 기회를 좀 잘 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실 때는 말씀해주신 조언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신원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250원에 비중은 60%. 조언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신원의 종가는요. 오늘 강보한 마감이 있고요. 2,8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신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3,000원대 중반대 가격에서 좀 밀린 상황입니다. 3,250원 매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대표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개성공단 관련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주 차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약간 추격하셨어요. 그래서 선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테마주로 묶이지 않아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없을 때 주가가 많이 낮았다. 그리고 적정 주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테마주로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신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51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세종텔레콤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617원에 비중은 15%. 1차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종텔레콤은요, 1.32% 상승하면서 6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좀 올라왔지만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뭐 반등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목표가 설정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단기로 플러스 20%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손절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이너스 10%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지금 뭐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요. 앞으로의 수익 목표가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끝자리 566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동화약품을 매수가 11,000원의 비중은 30%, 올해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장의 동화약품은요, 3.23% 상승하면서 1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올해 안에 전망 궁금해하시는 걸 보아하니 일단 좀 길게 끌고 가실 분이실 것도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전문가 조언해주면 참고를 했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어떤 패턴으로 바뀌었냐면 시청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저 전문가가 나랑 생각이 똑같은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왜? 20년 전엔 주식투자 잘 몰랐거든요. 근데 10년 전부터는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사실 이게 손해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떤 식이냐, 나랑 똑같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다른 생각으로 말을 해도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조언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발전을 못해요. 물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주식 전문가도 수준이 떨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20년 전, 15년 전엔 주식 전문가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높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각종 기법이라든가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10% 손절 안 지키면요.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첫 번째,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절대로 안 한다. 세 번째, 한 종목이든 5종목이든 거의 100% 비중에 가깝다. 네 번째, 1년 중에서 12개월 내내 덤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4가지 실패 요소 중에서 2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어려워요. 3가지 갖고 있다. 손실이 확실하죠. 4가지 갖고 있다. 그 사람 깡통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 정도는 이해합니다. 4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개인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성공에 가깝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거 뭐 지금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렇게 단기 매매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수익을 소폭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수익 20%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단기 매매 접근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303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매수가 48,600원에 비중은 30% 대응 방법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전자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47,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분할 이후에 5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중반을 좀 못 미치는 가격대까지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5만 원대 깬 이후에 오늘 좀 소폭 올라왔거든요. 대표님 그래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46,000원대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이렇게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은 매수에서 5% 빠지면 이건 실패한 매수예요. 그럼 본전을 일단 던지고 밀리면 재매수하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개별적 몇 프로일까요?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적 매수했어요. 중소형주입니다. 마이너스 8, 9%까지 빠졌다가 본전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던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밀리면 재매수하고 그냥 가면 그냥 마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란 얘기예요. 왜? 일단 매수해서 우량주는 5%, 개별주는 10% 근처에 빠진 거면 일단 실패한 매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매수만 하면 금방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말이 됩니까?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이 아주 좋을 때라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이 조금만 나쁘면 3분의 1밖에 수익을 못 내요. 그건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어요. 올해는 말고요. 올해나 작년에는 좀 좋았겠죠.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정보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장이 좋을 때도 모든 자산운용사가 수익 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장이 나빴던 장세들, 2011년, 12년 이럴 때는 수익 낸 자산운용사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전문인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데 개인들이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646님 보내신 문자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을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은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엔지캠 생명과학은요, 2.96% 상승하면서 7만 3,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좀 올라왔지만은요, 10만 원대까지는 좀 멀어 보인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현재 20%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현재 가격대에서. 그래서 평균가 대비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 떨어진 가격대에서 비중 추가를 하셔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황 분석과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